네, 안녕하세요. 매일 주식 전문가분들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를 도와드리는 리츠맵 대박 공략주 시간입니다. 네, 오늘 목요일 순서로 이성대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어요? 네, 주식이 빠져서 좀 마음은 좀 안 좋고요. 그리고 날씨도 추워서 별로 좋지는 않지만 이제 항상 지나고 나 보면 아는 거지만 이제 이렇게 항상 좀 안 좋았을 때가 항상 바닥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다음 올라올 걸 기대를 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네, 넥타이 색깔이 굉장히 화려하셔가지고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으신 줄 알았어요. 주가 좀 올라가라고 일부러 화려한 걸로 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이제 발음도 그렇잖아요. 네, 오늘 장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나눠보기 전에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었는데 기사를 보니까 이 SM 엔터테인먼트 말입니다. 이 실적이 어제 발표가 됐는데 그 어닝 쇼크로 이틀 연속 그 하한가를 곤두박질 쳤어요. 그래서 그 증발한 돈이 거의 4천억 원이 된다고 하는데 아니 근데 황당한 거는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모든 예상치를 깼다는 겁니다. 이런 고공 행진 속에서 폭락 행진 속에서 어떻게 이 흐름을 분석하면 좋을까요? 투자자분들이. 일단 200억 넘게 영업이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반토막이 났다고 얘기는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실적에 대한 이제 부담보다도 지금 여태까지 이런 상황을 만들어 온, 즉 이제 이 종목이 이렇게 고평가되게 만들어 온 기관들의 잘못도 좀 많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최근에 이제 향후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이제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성장성이 있기는 한데 너무 고평가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회사 내용에 비해서 이 종목이 1조 3천억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만큼의 이제 실적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만큼 나와주지 않는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이런 사태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고평가되어 있는 과정에서 단지 이제 100억 정도 이제 적게 나왔다는 이유로 이렇게 하한가 만든다는 거는 오히려 기관들이 이제 책임 회피식의 이제 저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이제 기관 쪽에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대신에 이제 성장성은 있지만 분명히 고평가되는 건 맞다. 즉 단기적으로 이제 많이 밀렸기 때문에 좀 올라오긴 하겠지만 올라올 때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물량을 좀 줄이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굉장히 눈여겨보던 종목이어가지고 덜컹하더라고요. 만약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놀라셨을 수 있으니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대로. 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장 마감 시황을 보면서 주요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15일 목요일 장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결국 1.2% 떨어졌습니다. 종가상으로는 1870에 간신히 올라왔는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도 1.8%의 적지 않은 하락으로 또 한 차례 추가 하락했습니다. 종가상으로 493선까지 500선을 하향 이탈하는 행보 보였습니다. 다음은 수급 정리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2,5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입니다. 오늘 업종 흐름을 본다면 IT를 가장 집중적으로 팔았는데요. 외국계 창고상 매도 현황을 본다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각각 1위와 2위에 랭크됐습니다. 이 밖에 오늘 기관과 개인의 매수가 나타났고요. 기관에서는 1,800억 원대, 개인 쪽에서는 300억 원대 사자세로 기록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마감 상황 보시겠습니다. 오늘 일부 종목군들 대형주들의 하락이 두드러집니다. 삼성전자가 1.7% 떨어지면서 133만 원 선 간신히 유지했는데요. 현대차가 2%, 포스코가 2%, 현대모비스와 기아차도 모두 하락세로 마무리됐습니다. 삼성생명과 한국전력 일부 종목을 제외한다면 이 시총 상위 기업들 모두 하락으로 파란불 들어왔습니다. 현대중공업, SK이노베이션, LG전자, LG디스플레이, 또 KTNG 모두 1% 이상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NHN이 그나마 강한 양봉을 그려내면서 2% 이상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외국계를 통한 매수 유입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신저가를 기록한 기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리온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4% 이상 급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급등한 기업은 찾기가 힘든 하루였습니다. 다음은 업종 상황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내수적, 방어적인 업종만이 선방했는데요. 상승 업종 수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전기가스 업종과 통신업종만이 1% 미만의 상승을 보였고요.
반면에 가장 많이 떨어진 업종은 의료정미를 제외한다면 의약품 업종이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동안 제약주가 바이오 기대감에 많이 상승했었는데 오늘은 여러 기업들이 줄줄이 급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은행주와 함께 운수창고, IT, 운수장비, 많은 대형주, 민감주가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동향 보시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어제 하락세로 마감한 이후 하루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어제 종가 대비 2원 60전이 상승한 1087원 5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직후 1088원 10전까지 상승했습니다만 추가 상승은 제한됐습니다. 이후 반등폭이 줄어들면서 1860원대까지 하락했습니다. 어제 종가 대비 1원 80전이 상승한 1086원 70전에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이상 11월 15일 장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11월 15일 장 마감 시황 봤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오늘 장 줄줄이 하락 행진을 보였습니다. 네. 미 증시 역시 급락을 했는데요. 대표님 보시기에 오늘 장 어땠나요? 일단 오늘 장이 밀린 원인은 이제 미국 시장이 밀린 게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최근에 거의 뭐 한 10%까지 좀 밀렸었거든요. 근데 추가적으로 더 밀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지금 상당히 좀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재정절벽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이슈가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좀 해결이 될 거라고 일단 뭐 어느 정도 해법이 이제 나올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이제 시장은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좀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올해 연말 전에 이거에 대한 해법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수가 좀 안정이 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우 지수가 아직 당장 이제 해법이 나오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뭐 계속적으로 밀리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이 이제 저점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우 지수 차트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 다우 지수가 이제 중요한 이제 요 빨간색 선이 이제 중기 이평선인데요. 요 선을 깨고 이제 이렇게 내려갔다는 거는 단기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로 이제 접어들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즉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바닥이 이제 하나가 확실하게 나와줘야지 그 다음에 이제 좀 시장이 안정이 되는데 그 바닥이 확인이 되지 않은 채 계속적으로 밀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 더 큰 음봉으로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시장이 좀 안정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재정절벽에 대한 이런 이슈에 대한 뭐 미국 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해법이라든가 미국 쪽에 이제 그런 공화당 쪽에서 뭐 이제 합의하는 뭐 그런 내용들 그런 부분이 좀 나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다우 지수는 지금의 불안한 상황이 좀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즉 그런 내용이 나와서 이제 한 번 정도 저점 라인 때가 확인돼 주게 되면 그때나 이제 좀 안정적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미국 시장, 우리나라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제 미국 시장 자체가 이렇게 급락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오늘 같이 영향을 받아서 좀 밀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함께 짚어볼 부분이 코스닥 지수는 그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하죠. 그 500선을 이탈했습니다. 그 저점으로 하향 돌파했는데 이 흐름이 계속될 경우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기관들이 그 아까 이제 뭐 SM도 마찬가지였지만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실적은 안 좋은데 성장성 있는 종목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하면서 상당히 길게 이제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차트 흐름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스닥 지수가 이제 지난 7월 달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럽 쪽에서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해서 이제 많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 부분에서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는데 이 코스닥 쪽의 이제 특징이 뭐냐 하면 한번 이렇게 올라타기 시작했다 꺾이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즉 지금 현재 밀리긴 밀렸지만 올라오게 되면 재차 또다시 밀릴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 즉 뭐 이제 호재성 재료에 민감하게 올라가고 악재성 재료에 이제 민감하게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정리를 하고 밀릴 때 다시 좀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코스닥에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오늘의 주요 장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내일장 투자 전략도 이어지니까요. 계속해서 보시고요. 그 전에 저희는 전문가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주의 포트폴리오 구성 화면으로 보시죠.
네, 먼저 주식 천왕 전문가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동화약품, 비중은 20%고요. 매수가는 6,250원,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마이너스 5%시 자동 손절 제시하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휴맥스는 비중 20%고요. 매수가는 1,300원,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9,800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김지훈 전문가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경봉, 비중이 20%네요. 매수가는 5,400원에서 5,500원 분할 매수, 목표가는 1차 7,500원, 2차는 9,900원, 손절가는 4,700원 제시하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에이티넘 인베스트입니다. 비중은 30%고요. 매수가는 1,350원에서 1,400원 이하, 목표가는 1차 2,000원, 2차는 2,900원, 손절가는 1,200원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에이텍입니다. 비중은 30%고요. 매수가는 3,700원에서 3,750원 이하로 잡아주셨고 목표가는 1차 4,150원, 2차는 4,900원, 손절가는 3,200원 제시하셨네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텔레필드, 비중은 20%고요. 매수가는 1,900원 이하, 목표가는 1차 2,300원, 2차 3,000원, 손절가는 1,7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황금연못 전문가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아이컴포넌트, 비중은 20%네요. 매수가는 8,900원,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는 8,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현대 BNG 스틸, 비중은 역시 20%고요. 매수가는 1,400원,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는 9,700원 제시하셨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NPK입니다. 20% 비중 역시 같고요. 매수가는 1,530원, 목표가는 1,800원, 손절가는 1,400원 제시하셨네요. 네 번째 종목입니다. 엑토즈 소프트, 비중은 20%, 매수가는 38,500원,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5,800원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로만손, 비중은 20% 역시 같고요. 매수가는 11,700원, 목표가 13,500원, 손절가는 1,500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성대 전문가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CJ ENM, 비중은 20%입니다. 매수가는 28,000원에서 28,400원,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 27,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MK전자입니다. 매수가는 4,200원에서 4,450원, 목표가 6,000원, 손절가는 4,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대열 전문가입니다. LG전자, 비중은 20%고요. 매수가는 73,000원 전후 분할 매수, 목표가는 8만원에서 88,000원 상향 조절, 손절가는 7만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금주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자세히 말씀 나눠보고 싶은 부분이 네. 지난주에 베스트 종목으로 대표님의 삼원강제가 올랐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올라왔는데 네. 이 약세장에서도 10.4%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었는데요. 네. 이거를 다시 재편입할 의향은 없으셨던 건가요? 일단 그때 이제 좀 올라왔다가 네. 요번에 이제 지수가 밀리면서 같이 좀 급락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네. 다시 이제 편입을 할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두 종목 이거 말고 이제 두 종목 갖고 있는데 네네.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주식 비중을 많이 갖고 있기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나중에 시장이 좀 안정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현금 비중을 이제 좀 확대하셨다는 그렇죠. 말씀인데 네. 그러면 이제 보유하고 있는 두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CJ ENM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는 그대로 이제 변함이 없는 건가요? 그렇죠. 예, 크게 이제 변한 거는 없고요. 오늘 이제 시장의 움직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오늘 장중에 이제 좀 많이 밀렸었어요. 네. 지수도 많이 밀리고 하다 보니까 같이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끝날 무렵에는 3.39% 950원 올라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29,000원을 일단 올라와서 끝났는데 이 부분이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좀 반영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전일 많이 급락을 하고 오늘은 많이 밀렸다 올라왔는데 네. 이거에 빠진 원인이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SM이 빠진 거랑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엔터테인먼트, 방송 쪽
이런 쪽을 같이 이제 되다 보니까 물론 CJENM은 좀 다르지만 이제 그런 쪽이 같이 밀리다 보니까 CJENM도 안 좋은 거 아니야 하면서 어저께 같이 밀렸었고 같이,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은 다시 이제 SM은 오늘까지 밀리는데 CJENM은 올라왔다는 거는 제가 이 종목 처음에 이제 추천할 때도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SM은 이제 그 회사 가치에 비해서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고 그때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CJENM이 훨씬 낫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CJENM의 현재 이제 가치, 시가총액에 비해서 이제 현재 자산이라든가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CJENM은 계속 저평가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장에서도 올라오는 상황이 나왔고 SM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고평가되어 있던 부분이 이제 실적이 안 좋아지니까 급하게 이제 밀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JENM은 제가 볼 때는 한 28,000원 라인대에서는 좀 안정적인 그런 흐름이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이제 좀 가져가는 전략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 전략에도 이제 변함이 없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종목 투자 전략 이제 손절가 27,000원으로 놓고요. 종가 기준으로 해서 27,000원으로 놓고 계속 좀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35,000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밀렸다가 지수 밀리는데 이제 올라오는 거를 딱 보니까 그 정도는 좀 가능하겠다 좀 솔직히 생각은 들었고 중기적으로 이제 제가 생각한 대로 결과적으로 올라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어느 정도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오늘 보여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SM은 고평가되어 있었던 게 이렇게 밀린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보면은 한류 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치가 있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건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그 성장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싸이가 이번에 이제 어마어마한 그런 효과를 보여줬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몰고 다니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만큼 이제 잘 만든 컨텐츠 하나의 영향력이 이 정도 크다는 거를 이제 보여줬다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성장성으로 이제 보고 많은 컨텐츠를 제작해낼 수 있는 SM이 그만큼 이제 올라온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실적 부분 당장이 따라주지 않다 보니까 이제 밀린 상황이 됐죠. 대신에 그런 성장성 부분은 분명히 남아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성장성 부분이 SM은 미리 너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CJENM은 뭐 자산 가치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지금 그런 성장성이 거의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성장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엔터테인먼트 이제 뭐 한류 열풍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성장성은 저는 충분히 좋은 효과로 일단 적용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성장성이 이제 있다고 보시니까 CJENM은 계속해서 지켜보는 게 더 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MK전자인데요. 이 종목 또한 계속 보유를 하시는 건가요? 네, 이 종목도 일단 보유를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추천을 드리고 나서 지금 그때 추천드리고 나서 좀 올랐다가 이번에 이제 지수 밀리면서 같이 좀 밀렸어요. 근데 이 종목은 제가 좀 더 보유를 하는 걸로 일단 4,000원 손절가로 놓고 보유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종목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작년 수준만큼 벌써 이제 3분기 때 거의 이제 실적이 거의 좀 좋게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상당히 좀 좋아지는 부분이 이번 3분기에도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구조적으로 개선되는 부분이 이제 이 회사가 향후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트 흐름상으로 잠깐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 이제 8월 달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상승 출발하면서 올라왔는데 그때 당시 이제 대량 거래 터진 130만 주 거래 터진 자리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4,000원대 상당히 큰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130만 주 거래가 터졌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그보다 큰 거래량이 없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올려서 하면서 매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왔다가 밀렸는데 보통 이제 이런 큰 대량 거래는 보통 이제 우리가 지지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즉 4,000원 라인 때는 강력한 전 지지선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지수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추세 전환 신호, 쌍바닥 신호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에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W자로.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크게 다시 재차 올라가는 5,000원까지 이상까지도 올라오는 모습이 조만간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즉 지수 대비해서는 저는 괜찮은 종목이라고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아까 삼원강제도 뭐 나쁘지는 않았지만 네. 이 종목은 이제 저점 라인 때가 확인이 될 것 같아서 이 종목은 이제 좀 보유를 하는 전략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투자 전략도 이제 변동이 없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투자 전략 기존에 이제 매수 가격 제가 4,200원에서 네. 4,450원 말씀드렸는데요. 그 사이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 가격은 4,000원으로 놓고 대응하도록 하겠고 목표 가격은 6,000원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계속 보유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 기업 가치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 기술적 분석 말고도 네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네. 어떤 평가가 많이 나오나요? 지금 실적이 이제 1분기까지는 별로 안 좋았었는데 네. 2분기부터 좋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 5, 6월 달부터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 7, 8, 9 요번에도 이제 실적이 좋은 모습을 보였고 네. 보통 이제 기업이 이익을 이렇게 낼 때 처음에 네. 마진이라고 그러죠. 네네. 마진이 처음에 1분기 이전까지는 마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번 2분기부터 마진이 좋아지면서 회사가 이제 마진이 좋아지게 되면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런 구조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 놓다 보니까 향후에도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네. 4분기 때도 괜찮아질 거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올해 2012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거의 한 200억 이상 나올 걸 일단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네.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한 150억 정도 됐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억 이상 나올 걸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고 네. 구조적으로 이제 좋아지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종목 분석 다음으로 내일장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해주시죠. 네, 지수가 이제 1875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전 지지 라인대라고 네. 일단 생각을 했는데 그 라인대가 오늘 깨지면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차트 흐름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중요한 지지 라인대라고 생각이 됐던 1875 라인대가 네. 이전에 이제 9월달 저점이었는데 그 라인대가 이제 깨지면서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이게 저점이 이렇게 깨지면서 내려갔다는 거의 의미는 보통 이제 하락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많이 빠졌다 단기적으로 이제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올라올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제 바닥이 나와야지 이제 제대로 돌아서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즉 지금 요 라인대가 깨지면서 크게 이제 돌아서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고요. 네. 그래서 당장은 이제 종목들 미국에서 이제 재정 절벽에 대한 대안이 나온다든가 네. 아니면 중국 시장에서 경기 이제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네. 당장은 올라오게 되면은 재차 다시 밀릴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오게 되면은 좀 현금화를 좀 했다가 재차 다시 밀릴 때 재매수하는 전략 뭐 이런 네. 것이 나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바닥이 확인이 안 됐으니까 좀 조심히 이제 시장을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대신에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 미국에서 이제 나올 만한 호재들 네. 중국에서 나올 만한 호재들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는 지수가 아주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지수가 계속 밀리다 보면 종목들이 이제 팔아놓고 나서 실제로 돌아서 내용이 나와서 올라가는데 네. 손이 안 나 겁이 나니까 네. 손이 안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럴 때 내가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면 주식을 사겠다 이렇게 미리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놓으면 이제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 이제 손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네. 소위 말하는 이제 노림수 전략인데요. 뭔가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 주식을 사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시장을 기다려 보시면 그런 기회를 잘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노림수 전략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전략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보통 이제 우리가 장이 안 좋을 때는 수익을 내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네. 장이 안 좋은 장에서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승 종목 수가 200개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좀 안 좋은데 네. 상승하는 장에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투자를 하게 되면 쉽게 이제 이익이 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노림수라는 거는 네. 내가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 어떻게 액션을 취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이 크게 돌아 올라가려면 미국 재정 절벽에 대한 이런 내용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든가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는 지수가 아마 급반등해서 재차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겠다 노리고 있다는 거죠.
노리고 있으면은 실제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노리는 거 이런 게 없이 그냥 이제 시장에 뭐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이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 보통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좀 올라왔다고 못 쫓아서 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제 그때가 저점이었는데 하고 이제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노림수가 좀 필요한 네. 그런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현명한 노림수 전략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예측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장 상황에 대해서. 그렇죠. 예.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리츠맵 대박 공략주로 예측을 잘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대 대표님과는 다음 주 목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츠맵 대박 공략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